데이터라인 다음 소식입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겨냥한 각종 경품 행사가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잘 되면 운 좋으면 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서 그냥 가는 것보다 응모해서 당첨될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모하려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지금. IMF 백화점 등 유통업계를 선두주자로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한 각종 경품 행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품의 종류도 가전제품에서 고급 승용차, 심지어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뭐 안 하는 데보다는 하는 데 가서 사는 게 나아요. 구매를 해서 응모를 한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엔 지하철 정액권 구입자와 문화 공연장을 찾는 관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까지 등장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경품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미숙 씨. 네. 폼생폼사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근데 폼생폼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폼생폼사. 그래요? 경품에 살고 경품에 죽는다. 네. 요즘 저 인터넷 사이트에 폼생폼사라는 그런 사이트가 생겼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네, 각종 경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라고 하던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경품 요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품을 타내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품에 전 인생을 바치시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실적을 올리신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심상영 씨, 김종찬 씨.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야, 일단은 말이에요. 이 앞에 지금 엄청난 물건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살림살이 뭐 엄청납니다. 뒤에 자전거도 한 대 있고, 이 상품들이 전부 경품을 통해서 받으신 겁니까? 예, 퀴즈 응모에서 받은 상품들입니다. 이야, 대단하시네. 퀴즈 응모하셔가지고. 퀴즈 응모? 예.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5, 600까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70년도 중반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개 정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가짓수로. 가짓수로 500. 금액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금액으로는 한 2, 3천만 원 되겠죠? 수천만 원. 옛날에 받았던 것을 요즘 환율로 계산한다면 더 되겠죠, 금액이. 그렇죠. 대단하시네. 집 한 채를 다 경품으로 받았어요. 전부 근데 퀴즈 응모하셔갖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엽서 퀴즈 응모에서 받은 상품이 그렇습니다. 김종찬 씨는 어떠세요? 저는 방송국에 글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보내서 말입니다. 한 3, 400건에 현금으로 굳이 따진다면 한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800만 원 정도. 저는 최근에 한 6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여기 대가시고요, 대기시고요. 선배님이시네. 예, 대선배님이십니다. 아까 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품계 대선배신데. 예. 그, 심상영 씨는 가장 비싼 물건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자동차로서요. 소나타 3. 이야. 그, 아직도 타고 다니세요? 그 작년에 받은 거니까 잘 타고 있죠. 이야, 대단하시네. 그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 필름 회사에서 응모한 퀴즈에서 예. 당첨이 돼가지고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대단하시네. 야. 그러면 두 분 말고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응모하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 번 응모해보다가 예. 상품을 못하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좀 네. 이렇게 지그시 기다리는 그런 꾸준히 인내심이 보내야 좀 있어야 되는데. 되겠군요. 또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 예. 이걸 완전 경기하듯이 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우리 김종찬 씨는. 예, 저는 4, 5년 전에 방송국에 아이디어를 보냈는데 거기서 80만 원짜리 홍콩 마카오 2인 여행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갔다 오고 그때부터 매력을 느끼고 말입니다. 어허.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계시는군요.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비싼 경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또 주병지 쇼 같은 데는 그때도 한번 보내서 LDP 그때도 50만 원 탔고요. 주병지 쇼가 옛날에 방송했던데 거기도 보냈고. 그래요? 예, 이경규 쇼에도 VTR도 탔고. 근데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시면, 응모하시면 항상 그렇게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작위로 보내는 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건다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직장 나가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그 퇴출 위험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물건을 타고 또 이렇게 주위에 자랑을 하면 하이엔 애들이 달라들어서 뺏어가기 때문에 전혀 자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고, 이야, 대단하시네. 아무튼 심사영 씨, 김종찬 씨가 공개하는 비법입니다. 예, 비법을 공개하겠으나 노트와 필기 도구를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 주시면은 여러분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상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숙 씨가 경품 제가 보스의 이거 경품 할까요? 타기 전략, 네. 하나하나 좀 뜯어주세요. 그거 잡고 뜯으셔야 될 거예요. 네. 나만의 튀는 엽서로 승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시고 설명해 주시죠. 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귀족 음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회사에 관련된 비슷한 걸 제가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에다가 첨가를 해서 대신 씌우고 이렇게 이제 줄서를 쓰고 우표를 붙이고 해서 좀 크게 만들죠. 좀 튀게 만드는군요. 엽서를. 예. 어허. 그래가지고 일반 엽서는 140원인데 예. 260원이 들어야 되죠. 260원. 조금 더 투자를 하는군요. 배로. 노력하고 돈하고. 어허. 맞습니까, 김정찬 씨?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걸 응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에 띄어야지 뽑히기 때문에. 평범하면 묻혀버리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여기다 수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색띠를 누른다거나 하여튼 최대한. 수까지? 예, 최대한 눈에 띌 수 있게끔. 아니, 우리 심 선생님. 예. 이 후배의 강력한 도전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수까지 논답니다, 거기다가. 저도 또 더 배워야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는데. 네.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품 타는 방법? 방송 개편달 특히 1에서 3회를 집중 공략. 개편,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이 된 이후에 1회에서부터 3회까지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예, 주병진 쇼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 상위권에 랭크되면은 도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탈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1, 2, 3회 시작할 때 팩스를 보낸다 그러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아이디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기 전에 네. 또는 인기가 떨어지는 혹시 방송국이 있다면 그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응모를 하는군요. 옛날 주병진 쇼 같은 경우 2회 때 보내서 당첨됐습니다. 그럼 인기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 아니죠? 나중에 수준이 상승돼요. 그렇습니까? 네. 다음. 네. 이것도 방법이네요, 정말. 응모 기간 한 달 동안 매일 한 장씩 보낸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퀴즈 응모 기간이요. 대충 한 20일 정도 되거든요. 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막았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제가 한 20장을 써가지고 매일 하나씩 보내, 매일. 한꺼번에 20장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아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 차차 쌓여가지고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지, 이렇게 뽑는 확률이. 아하.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좀. 보낼 때마다 그 크게. 20회 계속 보낼 때마다 그럼 그렇게. 이런 것도 이제 가끔 만들어 보내고, 관제엽서. 관제엽서를 이렇게 매일 보내죠. 그러니까 쌓이는 거 사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응모함에 쌓이는. 첫날, 첫날. 뭐 접수된 거, 둘째 날 접수된 거 갖고 이렇게 분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보내면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머리, 아이디어. 대단하십니다. 그래갖고 이 많은 상품을 타신 거예요. 그래요. 예. 네 번째, 마지막 방법. 경품 파일을 만들어 24시간 24시간 들고 다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첩 다이어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말입니다. 네. 전 스포츠 신문을 특히 많이 있는데 스포츠 신문에 경품 행사가 나오면은 그 행사라는 이렇게 잘라서 오래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보내고 또 이렇게 방송국 주소를 이렇게 컴퓨터로 쳐가지고 어디가 상품이 많고 어디가 또 정보가 많은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진 사업 수준이 비즈니스 수준. 좋습니다. 이야. 근데 요즘 들어서 경품 시장 너무 과열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네. 뭐죠?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아파트 한 채 경품으로 해놓고. 내놓고. 네. 1억 원인가 그런데 억대로 올라. 막 무서울 것 같아요. 왜 무서워? 아니, 만약에 내가 거기에 그 경품을 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려면은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타야 돼. 근데 떨어지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니까. 그렇죠? 아, 그건 또 확률이 없나요? 근데 과열되는 이 경품 시장에 대해서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긍정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품 응모의 행사에 참가한 후, 또 발표되는 날까지 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또 이 행사가 부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서 또 너무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1억 원짜리 아파트는 뭐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그 서민들을 위한 행사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외국 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복권 같은 경우에 뭐 200~300억대를 호가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200만 원 이런 작은 시장에 있다가 갑자기 1억 5천이니까 크게 생각하시는데 좀 모든 게 상대적인 개념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경품은 서비스 차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 금액이 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그럼, 예. 없지 않아요. 예. 그런 경품 행사에 응모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무슨 껌 봉지 5개 보내면 뭐 이렇게 주는 게, 학용품 같은 거 주는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껌을 열심히 5통을 한꺼번에.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5통을 한꺼번에 사서 보내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가 살 때 한 통 사서 뭐 모으고.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5통이니까 5통을 한꺼번에 다 사서 다시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게.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런 데 재주가 있나라는 거 잠시 동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5통을 사서 씹으셨으면 엄청나셨겠네요. 근데 이미수 씨가 경품 응모를 엄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이런 것도 다 경품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무튼 두 분한테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그러한 경품 응모도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또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소주도 경품을 내놓아서 저 아는 사람은 아침부터 소주병을 따서 계속 차라도 한 대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너무 과열되면 안 되겠습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경품의 시각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데이트라인입니다. 네, 데이트라인 다음 소식입니다. 음악으로 감정의 파동을 조절하고 인체의 자기 치유력을 높인다는 음악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병진 데이트라인의 주영일입니다. 이지입니다. 비 온다. 어디 와요? 비 안 와요? 예,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침 튀겼나? 이야, 한 3개월째 지금 겨울 가뭄이 계속 들고 있어요. 네, 저희 화제 집중 생방송 6시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막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셔야 알찬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정 별난 인생, 별난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주셔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특정 별난 인생, 별난 이웃 순서에는요. 여러분들께 정말 아주 유익하고 알찬 정보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 제보자께서 우리 화제 입중 생방송 6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나의 노하우를 공개하겠다 이래서 보내주셨습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별난 인생, 별난 이웃을 찾아다니는 별나디 별난 남자 고영차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 위해서 오늘은 천안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을 제보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인데요. 네. 인생 목표가 경품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특이한 분이 계셔서 꼭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잘 먹고 잘 살자. 예. 그거 좋죠.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디로 가면 되죠? 예, 지금 들어오시던 길에 그 천안 입구 쪽에 가시면 우체국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있었어요. 봤어요. 예, 거기 우편 배달하시는 분을 만나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우체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측 위에 오면 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우측 위에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어디 계시나? 잠깐만.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유, 저기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동네에 경품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잘 찾아왔네요. 혹시 그러면은 그분이 한 달에 한 몇 분이나 경품을 받으시러 선물이 오나요? 한 달에 한 7, 8번 오는데요. 예. 대부분이 다 출장 나가셔가지고 그 집에 가면 문패 앞에 예.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연락을 하면 찾으러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아이고, 가뜩이나 힘드신데 그분이 좀 더 힘들게 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혹시 그분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직산의 구형 아파트입니다. 직산의 구형 아파트요? 네. 여러분, 그곳으로 가시죠. 잘 먹고 잘 살자. 예, 저기 화재 집중에서 나왔습니다.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저기, 아까 저기 제보해 주신 분 아니에요? 예, 바로 제가 경품계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경품왕. 오늘의 주인공 경품왕 김종찬 씨. 그냥 경품왕이라면 서운한다. 프로 경품 전략가라는데 그럼 일단 프로 경품왕의 경품 구경 먼저. 먼저 전자레인지. 밥솥, 전자제품은 기본. 화장품 5종 세트에서부터 상품권, CD, 문화생활도 누리고 면도기, 청바지, 라이터, 생활 속에 꼭꼭 필요한 것들 죄다 경품. 물론 최신형 휴대폰도 경품, 손목시계는 2개월에 한 번씩 바꿀 정도. 게다가 영어회화 교재도 역시 경품이다. 그렇게 단 경품은 올 4월에서 10월까지 합의 44개 무려 300만 원. 그러나 그쯤에서 그치면 경품의 세계를 평정한 경품왕이 아니란 말씀. 모든 생활용품을 돈 주고 사는 일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근데 TV에 VTR만 해도 섭대? 공짜 인생 아니에요? 이건 순수한 노력의 대가거든요. 이걸 제가 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공정한 행사에서 참가해서 탄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이런 경품 행사라면 얼마든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도전하기 시작한 경품의 세계. 결국 종찬 씨는 경품으로 해외여행은 물론 해외 연수까지 가게 됐는데 해외 연수 시절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응급구조 공부를 했단다. 경품왕이라도 종찬 씨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품의 세계. 기본은 역시 아이디어. 무작위 추첨 행사에 엽서 응모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무조건 두말 없이 눈에 확 띄고 볼 일이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외형을 만들어 뽑는 이들의 눈길과 손길을 끌고 우표 또한 기념 우표로만 사용해서 최대한 정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수십만 장이 쌓일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뽑는 사람은 뽑는 게 뭐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신기해서 뭐 이상한 게 있네 하고 하나 뽑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뽑았지 해가지고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는. 방송이나 잡지에 글을 응모할 때는 계절에 맞는 소품을 이용 심사위원회 심금을 올려주고 글의 내용에서도 재미있는 얘기는 초장에 승부해야 한다. 성공 비결 두 번째. 눈과 귀 모든 것은 경품을 향해 열려 있으라. 기회나 찬스는 언제 어느 때 오는지 알 수 없는 법. 항상 메모할 수 있도록 자신 주변의 1m 이내에 펜과 메모지를 준비한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리고 배려된 거고 당첨된 것과 떨어진 것, 언제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그래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속된 말로다가 꽝으로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해당 날짜 확인을 해야지 선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모르긴 몰라도 저번에 어떤 전자제품 비싼 것도 왔었는데 그게 또 옆집으로 잘못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응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꼼꼼한 전략이 필수. 그 누구도 단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다. 인내를 가지고 같은 곳에 하루에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응모 기간 동안 여러 번에 나눠 시간차 공격. 그리고 반드시 다른 여러 곳의 우체통에 분산해서 응모한다. 세 번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려라. 아무 곳에나 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야 한다든지 가입을 해야 한다든지 비용이 든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표값이랑 다 합해서 한 3,000원이 들었다. 근데 공중전화 카드 2,000원을 탔다면 1,000원이 손해거든요. 그건 안 보내니 못하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시간 역시 돈. 여러 잡지 뒤적이는 대신 경품 신문만 체크한다. 물론 정찬 씨 그것도 경품으로 공짜로 보는 평생 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으로 쓰는 시간도 세 아깝다. 장이 겹쳐져 주소를 있습니다. 여러 장 복사해 놓는 것은 기본. 이렇게요. 그래서 보낼 때 하나만 띄어서 보내고. 또 하나 폐품을 활용하라. 경품왕은 상표를 모아야 하는 경우에도 절대 사먹는 법이 없단다. 엽서를 보내야 할 때 주일 없는 라면 박스 얼마나 근사한가. 헌데 이 모든 비결 중에 경품왕 종찬 씨의 진짜 비결은 종찬 씨와 해군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씩 나눈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다음에 또 큰 결과가 돌아옵니다. 다 먹으면 취합니다. 경품왕 종찬 씨 승용차만 타면 경품 세계에서 은퇴하신답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야, 그 경품왕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수용차까지 타신다고요? 참 성공하십시오. 이 경품이 그냥 운으로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화제집중 생방송 6시 특종 별난 인생 별난 이웃의 제보에서 채택이 됐으니까 또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품을 또 획득을 하셨네요. 아, 참 제주입니다, 그것도. 요즘에 뭐 가을이라서 날씨 좋고 단풍 곱게 물들고 그래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디 멀리 가려면 차도 막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한번 요즘 신문이나 TV 광고를 보면 경품을 준다는 광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보게 되는데요.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경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런 거 운 좋은 사람이나 받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경품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전자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그야말로 거의 모든 것을 이 경품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해외여행까지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의료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천안의 김종찬 씨.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59번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7개월 정도 동안 탄 거거든요. 그리고 시계, 면도기, 롤러브레이드, 요건 여기 전기밥솥, VTR.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VTR에서부터 양말, 칫솔까지 받은 양만큼이나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상품료 10만 원짜리 상품권에다가 양말이 부족해갖고 양말이라는 걸 좀 많이 써. 3개 나중에 3개다가 하나. VTR이 3개나 돼요? 네. 전부 경품이요? 그렇죠. TV 샀죠. TV도 탄 겁니까? 예, 음료수 회사. 갖고 여기 선글라스 여기 두 개 있고. 요거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살림살이는 웬만한 신혼집 못지 않습니다. 이게 다 경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밥솥, 요거 토스터. 먹지도 않아요. 그냥 전리품이라고 요걸로 갖다 놨어요 그냥. 뭐요? 전리품. 먹지도 않기 때문에 먹지도 않아요. 집안에 온갖 살림이 다 경품이네요. 예, 여기 뭐 컵도 있고. 여기 저 홍콩 마카오. 무료 여행권을 받으셔 가는 데라고요? 그렇죠. 예. 홍콩 마카오. 예, 태국 푸켓. 예. 예. 여기 미국이요. 미국 간 김에 옆에 접경이니까 캐나다도 한번 가보고. 종찬 씨는 경품으로 해외 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다른 살림은 없습니까? 예. 아유, 이사하면서. 설마 화장실에도 경품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 상품으로 주는 거, 이렇게 샘플로 주는 거, 그런 거. 면도기도 받으신 거고. 네, 면접 받은 거. 요건 탄 거지만, 저 비누. 비누. 맞죠. 요것도 탄 건데, 요것도 어디서 탔는지 모르겠네. 한 3, 4년 전에 탄 건데, 이거. 이거 어디서 탔더라, 이거. 맞아. 주유권에서 탄 거야, 주유권에서, 이거.
자칭 프로 응모가 김종찬 씨. 이거를 책으로 묶어내실 예정인가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TV 요즘에 뭐 신직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분야에서 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 자신의 경품 당첨 비법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경품의 바다에 뛰어들어라. 여기는 없네. 어떤 그 라면 뒤에 이렇게 막 붙이는 거 있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꼼꼼하게. 아니 무슨 여성용?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잘못 봤어요. 저런 쪽에도 응모하십니까? 여성용품에도? 그건 뭐 분유회사도 다 합니다. 경품이 있는 물건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챙기는 종찬 씨. 신문에 나오는 경품 행사 광고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마켓으로 와야 더 많은 경품 행사를 알 수 있다고 이 합니다. 안에 텔레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주는 게 있어. 그냥 버리지 마. 알았어? 왜? 싫어? 이 뚜껑에 보면은 자동차 있다가 먹고 나서 버리지 말고 뚜껑을 확인해. 쓰레기통에 몸을 반쯤 넣고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는 종찬 씨. 그가 찾은 건 바로 남들이 마시고 버린 캔에 딸린 따개. 두 번째 비법, 헝그리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쓰레기통까지도 주십니까? 가끔가다 하는 건데요. 저 옛날에는 특정 상품을 갖다가 사 먹고 그 껍질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고 버린 걸 제가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붙여놓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옛날에 선물을 탔는데 계속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요 전화번호를 종찬 씨는 경품에 관한 한 모든 일에 세심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동안 경품이 배달되지 않을까봐 전화번호를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흉터가 밖에서 들어오면 맨 처음 하는 일이 경품 당첨자 확인. 확인하고 원짝 내려가면서 천안 식산 여기 있다. 있어요? 경품왕답게 이번에도 역시 당첨입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는 메모광인 종찬 씨. 세 번째 비법, 경품 수첩을 만들어라. 자기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다이어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고 어떤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다 해놨고요. 당첨된 날. 당첨된 날. 컴퓨터는 종찬 씨가 경품을 타게 도와주는 1등 공신. 네 번째 비법, 컴퓨터를 배우세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또 비법 중에 또 하나라면서요. 네, 손으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은 한 15장. 종찬 씨는 한 달에 200통 가까이 엽서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응모 엽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법, 디자인이 응모를 살린다. 네, 그렇죠. 일반 엽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좀 하면은 눈에 금방 들어오니까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기죠. 엽서 한 장을 보내더라도 응모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엽서를 붙이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경품 타기 마지막 비법. 엽서 발송도 확률 게임이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경품 타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다른 데 또 보내야죠. 한 곳에만 보내면은 뭉치니까 안 되고 분산이 잘 돼요. 분산이 잘 돼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지 뽑힐 확률이 많으니까.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자입니다. 네, 또 한 주일이 시작이 됐고요. 예. 날은 좀 이렇게 또 추운 것 같지만 바깥에 하늘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날이 참 좋습니다. 예. 이영자 씨는 공짜를 좋아하시나요? 아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속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짜면 소도 잡아먹는다. 뭐 양잿물도 마시고 뭐 예, 여러 가지 공짜. 속담이 있죠. 예. 근데 우리 주부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기왕이면 고무장갑이라도 하나 더 얹어서 준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기 마련인데 예. 요즘에 보면은 무슨 경품이나 사은품이 수준이 이제 그게 아니고 무슨 예. 자동차, 아파트 요즘엔 크죠 덩치가 아주.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요즘에 그 새로 나온 신정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품생품사라고요. 그게 뭐예요? 경품에 살고 경품에 죽는다. 그런 말도 또 생겼어요? 예, 그리고 경품 신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경품 음모를 아예 전문 그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예. 경품 산업화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경품 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길래 그러는지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품, 그리고 또 그 경품을 노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하루에 진행되는 경품 행사는 300건 이상, 그 규모는 32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횡재를 놓칠 수는 없겠죠. 99년 12월 현재 경품 시장에 쏟아진 대박 찬스. 운만 좋으면 거저 굴러가는 자동차가 98대, 노트북을 포함한 컴퓨터 270대에 아파트 5채까지, 화장품 4,000개, TV 280대와 오디오 41대 역시 공짜. 돈 안 들이고 여행하는 행운권까지. 해외 여행권이 62장, 국내 여행권은 194장, 1억 원 상당의 평생 여행권까지 나와 있다. 게다가 경품으로 등장한 현금은 우와, 그 액수가 무려 3억 6,540만 원. 이 노다지 시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 엄마 보라는 게 됐다. 어머나, 그럼 이번에 펜트 컴퓨터가 생겼다. 예, 하이트만 가자. 아우, 예. 왕대박 잔치의 주인공 이웃순 주부. 아이팅!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김정찬, 그들을 만나보자. 네, 경품왕 김정찬 씨, 그리고 우리 주부님 우순 씨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선 씨 모셔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잘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리하신 신문선 씨는 경품왕이 아닙니다만은 여기 두 분이 바로 한국의 경품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분 한 분씩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예. 우리 이우순 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주부시잖아요. 네. 이우순 씨는 지금까지 받은 그 경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되는지요? 한 3, 400까지 될 거예요. 그럼 400여 가지면은 대표적인 거 좀 덩치 큰 것만 몇 개. 침대, VTR,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소파 등등이에요. 안 탄 거 데리는 게 더 빠르죠. 오히려 네. 타지 않은 게 뭐냐 물어보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야. 집에 있는 살림 중에요. 돈 주고 산 살림 있어요? 있어요. 장롱 하나. 아니 왜 장롱은 예. 왜 돈을 주고 그 사셨어요? 장롱은 경품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경품이 있었으면 네, 됐죠. 틀림없이 했을 텐데. 이불까지는 탔는데. 이야, 네. 김정찬 씨는 얼굴이 좀 부시시하네요. 피곤하신 모양이죠? 예, 네. 경품으로 타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김정찬 씨는? 예, 저도 웬만한 가전제품이요, TV, 오디오, 전자제품 일체랑요. 네. 저는 해외여행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상품권 해가지고. 또 해외여행에 주력을 하시다 예. 보니까 여행권을 또 이렇게 여행 상품권을 많이. 예. 이런 지금 팔찌를 차고 계시는데 그럼 팔찌도 지금 경품 타신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전체가 다 경품인데 요거는 지하철에서 3,000 주고 샀습니다. 요거. 요것만 사신 거예요, 요것만? 예, 지하철 3,000 주고 샀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품. 예, 그렇습니다. 의류 상품권,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 그 다음에 케이블 TV, 무슨 여기 선글라스,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전자수첩, 예. 여기 다 가져오시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김정찬 씨가 입고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그 손목, 그 팔찌만 빼고는 다 거의 경품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속옷도 긴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속옷도 경품. 예. 아유, 정말 이분 대단하시네요. 예. 신문선 씨는 처음 뵙죠? 이렇게 모든 걸 경품을 이렇게 받는 분? 대단하네요. 저도
그 월드컵 홍보 때문에 복권은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저와 똑같으실 거예요. 다들 다 꽝이잖아요. 잘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 예, 이분은 지금 뭐 속옷까지 양말도 혹시 아니에요? 당연하신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죠? 예. 폼생폼사? 그렇죠. 품생품사. 경품. 폼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경품으로 살고 경품도 죽는다. 품생품사. 그러면 경력이 경품을 타신 경력이 얼만큼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4, 5년? 예.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걸 금액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탄 경품을 한번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정확히 환산을 할 수 없지만 대략 한 3,500에서 4,000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경품 말고 집에 있는 경품은 또 집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도 뭐 몇 가지씩 똑같은 그 품목이 몇 가지씩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많은데 예를 든다면 시계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에 하나씩 오는데요. 뭐 그런 건 뭐 제가 다 찰 수 없기 때문에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동료들 주고요. 또 뭐 결혼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부조금으로 통상 2, 3만 원씩 나가는데 그 대신 시계라든가 한 부조금이 4만 원이면 그 이상 한 5, 6만 원짜리 경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찬 씨는 하도 받은 경품이 남아도 오니까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디 가서 이 돈으로 그러니까 축하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경품을 그렇죠, 낸다는 예.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김정찬 씨 맨 처음에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경품 응모를 시작을 했습니까? 우연히 라디오 프로를 듣게 되는데 거기서 그 DJ가 좋은 사연, 뭐 그런 아이디어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네네. 제가 그날 마침 비가 오고 있었는데 창문에 흐르는 빗줄기가 건물이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연치 않게 뭐 일주일 있다가 듣게 됐는데 그게 방송이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매력을 느끼고 많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엽서를 보낸 것이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됐네요. 그때 선물일 목적이 아니라 우연하게 그냥 그러니까. 제 사연을 했는데 그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뽑혀가지고 선물을 주는 경우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럼 옆에 있다 보니까 동료들은 공짜도 얻잖아요. 그거 얻죠. 거기다 3만 원 부조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도 받고. 그렇죠. 또 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짜리고. 그러다 보면 인기가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인기가. 직장 같은 경우는 뭐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는데요. 직장은 되도록이면 자랑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자랑을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뺏어가지고 그러면 직장 동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옛날에 자랑을 하니까 나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실제로 2, 3개 타면은 다 뺏기고 뭐 가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예, 될 수 있으면.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면 100% 다 내 거. 만약에 영웅 심리 때문에 자랑을 하면은 맞아요. 4, 50%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장 동료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만요. 아무 노력의 대가 없이 공짜로 바라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줍니다. 그 노력의 대가라는 건 혹시 뭐 밥을 산다든가 그렇잖아요. 뭐 그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있죠. 그럼 뭐 동료들끼리 당구를 치러 가서 뭐 당구를 져준다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뭐 결혼을 했는데 뭐 전세를 살고 있다거나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받았던 경품도 아낌없이. 이 부분 진짜. 아니 근데 오늘 같은 날 우리 임성은 이영자 이렇게 나오시면 많은 사람한테 널리 알려지잖아요. 직장 동료들한테. 글쎄, 그거 어떻게 하지? 경품망으로 뽑혀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럴 경우 뭐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9시 30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 못 봐요. 그래요? 아니 간혹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 빠뜨리셔서 왜냐면 동료 부인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그 직장에 누구 말이에요. 그 친구분 누구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경품왕이래. 이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났네. 뭐 좀 갖고 와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왕은 아니고 떠오르는 신세대 스타인데요. 경품계 신세대인데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뭐 이제 돌잔치나 이런 데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뭐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막 혹시 TV 안 나갔냐 그래서 그때 뭐 우리 집이 제사해가지고 집에 있었고 그다음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느냐고 시침이 톡 깨셨군요. 당연하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직장에도 어떻게 핑계 대고 나오셨어요? 삼촌이 좀 아프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김정찬 씨는 삼촌이 때때로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교통사고 안 당한 친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직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그래서 선물도 타러 다니셔야 될 거고 그렇죠? 선물은 대부분 택배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가끔가다 출연할 때 이런 때나 좀 출연할 오늘 같은 날 좋아요. 이제 김영삼 씨는 대단한 분이고 그럼 이제 옆에 그 우리 주부 이우순 씨께도 여쭤볼게요. 경품이 시작하신 지가 어떻게 돼? 오래되셨습니까? 한 6년 됐어요. 6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네네. 머드팩 한참 유행할 때거든요. 머드팩, 예. 근데 신혼여행에 그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네. 그냥 우연찮게 전화를 돌렸는데 처음 전화가 된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리고 출연하고 한 일주일 되니까 상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재밌다는 건 물건이 왔기 때문에 재밌었던 물건이 거죠? 왔으니까 쓰기도 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한 번에 척 붙으셨어요? 신혼여행 에피소드 뭐 어떤 얘기가 채택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현충사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사진이 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복을 싸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치마로 커튼을 삼아 가려주고 네. 전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사진 찍으려고? 그 옷이 바람에 참 현충사 담 너머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네. 그래갖고 경품을 탔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얘기 안 하셨죠? 그때는 막 이렇게 좀 조금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막 활발하게. 그렇죠. 그렇죠. 신나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하세요? 좀. 오늘은 좀 자제를 해야죠. 알았다. 우리 저기 경품이 없으셔서 그렇군요. 저희 경품 있는데. 없다고 그러던데요? 경품 주면 재밌게 얘기하는데 경품 안 주는 데서 우리가 전화기 드리려고 요즘 했는데. 라디오에서 그 경품을 주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응모를 하시겠네요. 거의 처음에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 응모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없는 물건을 협찬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골라서 하는데 그것도 또 필요한 거 주는 데만 골라서 해요. 골라서 주로 하는 편이고요. 또 결혼 기념일 같은 때 그 요즘에는 꽃배달 서비스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죠. 그럼 이제 그 남편 모르게 그거 신청을 했다가 그 기념일 당일날 꽃바구니 샴페인 케이크 함께 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그렇게 골라서 하는 편이에요. 무슨 세상 경품을 골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세트로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트로 와요. 우리 같으면 하나 이게 뽑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거를 결혼기념일 날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트로 오니 그걸 골라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서는 딱 경품을 하고 프로그램도 말이죠. 그냥 골라서 하고. 상품권, 뭐 대단하시네. 의류 상품권, 구두 상품권 같이 곁들여서 같은 날 받게 하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아니 이우순 씨는 그 저기 뭐 돈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 나 카세트가 저기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여보 나 면도기 떨어졌어. 뭐 이러면은 음모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면도기 잠깐만 음모해보고 카세트 잠깐만 음모하고. 보통 한 달만 기다리면 다 필요한 거 나오죠. 야, 저 방송 배우셔야 되겠다. 방송국에 필요한 물건을 다 세간살이 쌓아놓고 사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우리 이우순 씨 댁은 과연 어떤지 경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한번 찾아와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경품아 계속 거라. 경품계의 데모 이우순 주부가 나가신다. 돈벼락 맞을 각오를 하고 뛰어든 세계. 집안 곳곳에는 훈장 같은 경품들이 빼곡하다. 이 노래방 기계는요, 우리 가족 모임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해가지고 탄 것입니다. 이 TV는요, 제가 퀴즈에서 1등 해가지고 경품으로 받은 것이랍니다. 이 쇼파는 우리 딸하고 같이 모창 노래자랑에 나가서 1등을 해서 받은 것이에요. 이 정수기는 모 방송국에서 월간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고요. 이 전자레인지도 경품으로 받은 것이랍니다. 살림살이 중에 경품이 아닌 게 없는데 포장도 채 뜯지 않은 경품들이 있으니 이거 공짜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항상 필요한 걸 이제 엄마한테 엄마 저 뭐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가 딱 방송에서 하셔서 알아서 저한테 타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것도 취미생활로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니까요. 저도 만족해요, 그런 거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놀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그 구두쇠 격을 좀 느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 그래도 집사람이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알뜰하게 해가지고 행복할 때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걸요. 예. 다 장만을 하시니까 예.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통장에 돈이 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게 근데요 남편이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벌어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전 먹고 살기 힘들죠. 아, 진짜예요? 아니 어떤 봉사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진관을 운영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노인분들 영정사진이나 장애인 합동결혼 주로 그런 봉사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 남편이 벌어다 주는 애한테 써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뜰하게 안 하면 참 타격받죠. 저 해답이 나왔어요. 예. 신문선 씨 이렇게 남편이 좋은 일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행운이 늘 우리 이우순 씨한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 할까요? 네. 그 남편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예. 조그만 목소리 뭐라 그러냐면 많이 늙었다. 이우순 씨 그렇게 그러셨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도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경품 추천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요. 예. 근데 또 막내딸은 애들한테 창피해서 눈물을 약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딸은 창피하대요. 네, 창피하대요? 엄마 자주 나오는 게 창피하대요. 근데 이우순 씨 같은 경우라도 예. 어려웠었던 게 혹시 있었어요? 혹시? 예, 있었죠. 어떤 게 어려웠어요? 상품이 MBC 라디오가 상품이 빵빵하거든요. 또 표현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빵빵. 네. 근데 저희 집 세탁기가 다 낡은 거예요. 예. 근데 세탁기를 꼭 타야 되는데 그 싱글벙글 쇼에서 세탁기 협찬을 하는데 네. 거기 참 당첨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6번 만에 도전해가지고 한 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았던 게 아니라 확률이 그만큼 낮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이 확률이 이제 낮았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6번째에 탔으니까 오전 6기. 그렇죠. 아유. 7.8기가 안 됐어요. 7.8기는 안 됐지만 오전 6기 대단하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예. 우리 김종찬 씨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막 그랬는데 예. 라이벌 의식 같은 거 안 느끼십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느끼고 질투심마저 느끼고. 아니 뭘 또 질투까지 느껴요? 만만치 않으신 분이. 보니까 상품 가수 수가 저부터 더 많은데요. 반드시 따라잡고 말 겁니다. 따라잡겠네. 김종찬 씨도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정말 이걸 너무 타고 싶었는데 못 탔던 거. 네, 제일 먼저 탄 게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IMF 이후로 대부분 직장이 그렇지만 월급이 삭감되고 참 어려운 환경에서요. 매제 활동을 하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예. 참 그게 마음 같지 않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주는 그런 프로라든가 네. 음료수 회사 같은데 그런 데 보내가지고 예. 어렵게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보람을 느끼고 생활에 활력을 느낍니다. 근데 예. 우리 이우순 씨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도 코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코너에서 그렇게 많이 또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걸 기억나시는? 얘기하면은 참 곤란. 전 사실 네. 라디오는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하기가 참 편한데 네. 이게 TV에 한번 얼굴을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전 생계가 참 위험을 느껴요. 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 9시부터 네. 한 8시까지는 라디오를 끼고 살거든요. 예. 그럼 9시 때는 여성시대에 또 12시에는 싱글벙글쇼, 2시에는 이택민 김나온입니다. 그다음에 4시엔 지금 라디오 시대, 6시에는 특급 작전까지 듣고 예. 이제 저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탔는데 예. 그 특급 작전 거기서 그래도 제일 많이 탄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코너에서 그렇게 많이 주로 요일별로 코너가 다양해요. 네. 월요일 날이 노래자랑이 있으면 화요일 날은 퀴즈가 있고 예. 모창도 있는가 하면 예. 개사에서 부르는 코너도 다 다양하게 있기 네, 때문에 네. 다 참여하셨었어요, 그 코너에? 그렇죠. 모창도 하셨어요? 당연하죠. 모창을요? 예.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 글쎄, 같은데. 예. 우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모창 들어봐야지 정말. 예. 아니. 해야 됩니까? 예, 그럼요. 경품 있습니다. 저 전화기. 경품 다 타보고 딱 한 가지 못 타본 게 어떤 있는데 거요? 오디오예요. 오디오요? 이게 모창 잘하면 두 분 사비 털어서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일은 안 되죠. 자, 그럼 우리 이우순 씨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라디오 모창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로 옛날 가수 모창을 많이 하는데요. 금사양 씨의 콩콩 아가씨하고 이난영 선생님하고 신수봉 씨고 조금 자, 들어봅시다. 조금씩. 네. 듣겠습니다. 별들이 서건대는 헝컹의 밤거리. 자, 금사양 씨 끝났고. 동산강 안개 속에 기적이 울고 이난영 씨입니다. 네. 또 마지막이요.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야, 세상에 아래 얼굴은 수박하신 분이. 네.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고 들어서 그렇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라디오만 통해서 들으면 그 목소리도 똑같은 것 같고 모창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무슨 작전이 있으세요? 코너별로 이렇게 내가 하는 내 나름대로의 작전? 그러니까 그 코너별로 그 특성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자기가 좀 머리를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송은 무슨 신혼일기가 주 종목이다 하면 그 그 신혼 시절 때 있었던 그 슬프다거나 아니면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잘 구상을 해서 한다든가 또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프로 개편이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편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그 같은 프로에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나오면 듣는 분들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해줘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출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프로 개편 한 열흘 전에는 미리 PR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PR 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미리 구상을 해서 써놔서 미리 엽서를 보낸다든가.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저도 경품 타보려고 전화 걸어도 연결이 안 돼요.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아무래도 다 띠띠띠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지. 뭐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까? 네, 요령이 있죠. 그 각 방송마다 전화번호는 다 같아요. 프로는 다 틀려도 전화번호는 같으니까 그 방송 5분 전에 미리 다이얼을 눌러놔서 신호 한 번 가면 끊었다가 전화 받습니다. 그런 소리가 끝나자마자 대다이얼을 누르죠. 재다이얼을 네, 누른다. 그럼 확률이 90%. 전화 받습니다. 다해. 그렇죠. 대다이얼을. 왜냐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는 폭주가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미리 걸어놨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 받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리다이얼을 딱 누르면 남들 그 누르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오늘 이 방송 나면 큰일 났다. 오늘서부터 우리 MBC 라디오 프로그램 전부 다 전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걸겠네요. 저 같으면 전화기를 한 서너 대를 더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제 다이얼에 다 입력시켜놨다가 따다닥 누르는 거야. 전화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문성 씨 대단한 이 두 분을 보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뭐 스포츠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포츠하고요? 그럼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 선수가 어떤지, 그 다음에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사전에 파악해야 되거든요. 알아야죠. 근데 오늘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어떻게 제가 축구 선수 이름 외우듯이 이렇게 다 외우냐 이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럼요. 저희들도 중계방송 하면요. 이름 길고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침에 제가 제일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어디 가서 하냐면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서 명단 갖고 사실은 공부하죠. 그럼요, 공부하죠.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면 선수 이름 안 틀리고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놓는데 오늘 보니까 이 경품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많은 경품을 어떻게 타오느냐 이거죠. 이우순 씨 어떻게 탑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MBC에는 참 매너가 좋아서 다 우송을 해주거든요. 택배해주고? 근데 타 방송국은 상품권을 보내주니까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봉고차로 한 바퀴 돌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차곡 그냥 싸갖고 와서 필요하신 분들 논아도 주시고 연말 되면 불이익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도 주시고 또 생일 식구들이 많으면 생일 선물도 만만치 않으니까 생일 선물도 나가고. 자, 이우순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김종찬 씨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이우순 씨가 라디오 분야에서 그렇게 왕이었었다면, 우리 또 김종찬 씨는 조금 분야가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 김종찬 씨 집 구경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궁금하죠? 감사합니다.
자자자자 이렇게 오늘도 한 건 올린 경품의 귀재 김정찬 씨 쾌재를 부르고 경품에 살고 경품에 죽는 사나이 김정찬. 이 많은 경품들을 보면 김정찬 씨가 그동안 기울인 시간과 노력은 짐작하고도 남을 법한데 경품 홍수 속에서 노다지를 캐는 사나이. 자, 그렇다면 김정찬 씨, 지금까지 그가 받은 경품을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올해는 한 500만 원씩 되거든요. 매년 뭐 한 최소한 300만 원에서 평균 500만 원 이상 되니까요. 내년은 예상 판매 럭키 세븐 700만 원입니다. 이제까지 실적이 멀어지고 있고 또 그런 행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년의 비례로 봐서 무난히 탄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거뜬히 넘어섰다는 경품들 어디 구경이나 해볼까나? 경품 CD장. 오디오 세트는 바로 엊그제 들어온 경품. VTR도 공짜, TV도 공짜, 시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스키용품도 경품. 주방으로 가보니 전자레인지 역시 경품이고 프린터도 거저 얻은 경품인데 아니 세계지도까지 경품인가요? 아하, 공짜로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다는 김정찬 씨. 아이고, 그거 참 총각으로 그냥 두기에는 아깝다. 아까워. 이야. 아파트는 공짜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는?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겁니다. 아마. 아파트 지금 경품에 들어가셨어요? 요즘에 아파트니 뭐 이런 네.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앞으로 꼭 탈라고요. 지금 노력 중이다. 예, 아니 가전제품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외여행을 공짜로 갔다 오실 수 있어요? 그거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던데 예, 보니까. 최근에 3, 4년 전에 경향이 말입니다. 해외여행 붐을 타고 각 예. 그 음료수 회사나 뭐 제과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예. 다 갔다 온 사람이 많습니다. 경품으로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그 대신 저는 개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도 이렇게 효도 관광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예, 한 달 전에 받은 저 제주도 2박 3일권 2일은 저 부모님 줬습니다. 참 아들. 아니 어디 갔다 예. 오셨어요? 경품으로 여행지요? 예? 예.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예, 태국. 예, 미국, 캐나다. 그리고 또요? 예. 호주까지 뭐 한 4번 정도 이렇게 됐어요. 4번 정도. 그럼 그때 회사에 뭐라 그래요? 회사에다. 회사요? 그때도 또 뭐 누가 아프나? 아니 근데 통상 여행권을 받으면 6개월 한도 내지 1년 한도 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름 휴가에 맞춰서 날짜를 뽑아서. 김정찬 씨는 예. 그리고요 전공 분야가 이게 전공 분야 그러니까 참 웃기는데 엽서죠. 아 예. 그러니까 요순 씨는 아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전화로 걸어서 참여하는 건데 예. 거기에 비하면 엽서가 뽑힐 확률이 더 낮아요. 예. 어느 정도나 확률 되는지 아세요? 엽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뭐 몇만 통씩 오는데. 예. 많은 거는 120만 대 1부터 시작해서요. 10만 대 1. 통상 30만 대 1인데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뽑혀요, 본인께? 예. 남들과 같은 생각, 같은 방법을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겠죠, 예.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건다면 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디어라면 어떤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일반 엽서의 크기는 이만하거든요. 예. 이게 30만 장 쌓인 가운데 하나 뽑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탈 확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예. 쉽게 비유를 든다면 네. 넓은 모래스장에서 빨간 모래알 하나 찾는 것 같거든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왜? 그렇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건다면 같은 모래사장 환경에서 예. 커다란 바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거야, 이런 겁니다. 예, 저는 저 하트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심장도 상징하고 그다음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내면 보통으로 보낼 때보다 확률이 제 개인적인 심증인데 한 7, 8배, 많게는 10배 이상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 보내서 저기 타신 경품 있으세요? 이거 보내서 고작 맨날 이런 것만 보내요? 이런 것만 또 몇 번 보내면 그쪽에서 또 눈치를 채기 때문에 네. 사각형, 네. 별표, 네. 하트 모양, 다이아몬드형 다양하게 있죠. 근데 오늘은 요것만 줘보세요. 신문선 씨 한번 줘보세요. 네. 신기해하시네요 지금. 저도 요즘에 경품 추첨할 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사람이니까 네. 크거나 뭐 제 얼굴을 오래 붙였다든가 그럼 뽑아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 네. 네이비 크로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정성은 뭐 두째 문제고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요거를. 네이크로바를. 그러니까 요거를 작가나 그렇처럼 PD 선생님들께서 뽑을 때 아마
이 하트 모양도 하트 모양이지만 네잎클로버 이거 보면 이제 뽑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 골랐어요? 예. 이게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참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세이클로바를 100개 딴 다음에 세이클로바 하나 떼어가지고 4개를 만들었어요. 야.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면 저 보세요. 이거 네잎클로바도 집에 수백 장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걱정되는 게 우리 김종찬 씨가 이제 앞으로 손해 보실 것 같은 게 만약에 네잎클로버 붙인 거 좀 큰 엽서가 오면 이제 각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알죠, 이제요. 우리 프로그램 오늘 보시는 예. 분들은 담당 PD가 이건 이제 김모 씨 거다 금방 할 텐데. 이거. 네? 지금 발표하는 거는 제 독특한 아이디의 전체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다. 그 이거는 우체통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냐고 이거는. 보시죠. 만든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예, 그리고 이 종이 자체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라면 박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돈이 들면 안 됩니다. 이게 라면 박스 뒤에를 오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페인트 값이 더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페인트가 아니라 이것도 뭐 공짜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비법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 다 공짜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네요. 예, 우표값만 들었는데 이 우표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표가 아니라 같은 가격이라면 기념 우표 팔 때 미리 10,000원에서 20,000원씩 사놓기 때문에 뽑는 사람의 시각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하. 그 외에도 전략이 많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 전략 좀 오늘 나오신 김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기왕 비밀을 지금 몇 가지 노하우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이우순 씨도 아까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냥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마음 쓰시죠 뭐. 다른 데 같으면 안 하는데 제가 워낙 또 임성훈 씨랑 이영자 씨를 또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요. 고맙습니다. 야, 네. 경품을 탈 자세가 돼 있어요. 경품이 없는 게 한이 됩니다. 김종찬 씨가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셨어요. 경품 타는 요령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김종찬 씨가 계속 좀 망설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알려주면 나는 어떡하냐 앞으로. 그렇죠. 내가 그 상대적으로 확률이 나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외에도 많겠죠. 이제 그러면 경품왕 김종찬 씨의 경품 타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품 타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제1조, 튀어야 잘 산다. 예.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은 뽑는 사람을 하여금 저 특이성,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고요. 예를 더 든다면 이 근처에다 시간이 좀 더 날 경우에는 수 형태로 수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새끼를 두른다거나 주변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막 붙이는구나 해서 최대한 시각을 끌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끔 하여튼 해라. 김종찬 씨가 왜 장가 못 갔는지 알겠어요. 이거 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를 못해. 그러니까 튀어야 산다. 여러분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응모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참고를 알려드린 거니까.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메모하세요. 어때요? 집에서 심심할 때 경품도 보내서 저기 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다음 2조입니다. 첫눈에 그녀를 사로잡는다. 이거 뭡니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 50%가 저도 라디오 방송국이나 케이블 TV, TV에 보내서 되는 건데요. 그 방송을 구성하는 분이 대부분 구성 작가분입니다. 구성 작가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 취향으로 만듭니다. 어떤 게 여성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하트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티커는 여기만 붙였는데요. 스티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구성 요소를 많이 가밀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지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핑크색을 갖다가 이 좌우에 한다거나 하여튼 남성 취향으로 만들지 않고 여성 취향으로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뽑는 사람이 구성 작가가 여자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찬 씨, 저도 저 라디오 프로그램 예전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엽서에다가 사진도 붙여서 아까 뭐 신문선 씨는 이제 그 DJ의 얼굴도 붙여준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그런 전략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사진 붙여줘서 이렇게 좀 통하는 방법? 그것도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담당 그 DJ 같은 경우는 잡지 같은 데 보면 그 기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붙일 때 뭐 누가 보냈습니다 할 때 자기가 만화에서 이렇게 대사 마크엑스랑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은 좋은 아이디어. 그 야한 사진 붙여서 보내도 됩니까? 그런 것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괘씸죄로 걸리죠.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상대가 여성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엽서를 보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봄, 가을에 수확하라. 봄, 가을에 수확하라. 뭡니까?
아까 우리 이유순 씨. 이유순 씨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대부분은 TV라든가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이 봄, 가을에 있습니다. 주로 그렇지, 예. 근데 그때 초기에, 맨 초기에 괴롭힘 하자마자 우리 방송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엽서 같은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듣자마자 곧바로 팩스라든가 컴퓨터 통신, 인터넷으로 곧바로 보내서 맨 위칸 갖다 점령해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인기라든가 아니면 시청률이라든가 청취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도전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경쟁률이 엄청나요? 천문학적으로 상상률을 초월하면 그때는 쌓아봤자 이길 확률도 없고 이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보낸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맨 초기에 프로그램 개편할 때 봄, 가을에 빨리 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인기를 뭐 따지지 않기 전에. 인기를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씨. 개편 시작하고 한 첫째, 둘째, 셋째 주 내 정도에 빨리 집중 공략을 해라라는 그런. 경험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그때 탄 게 제 경품의 한 5, 60%가 그때 탄 거예요. 야, 봄, 가을에 수확을 해라. 알았습니다. 예. 개편 네 번째 시작하고. 보겠습니다. 우체통을 애인처럼. 뭡니까? 이 아이디어는 제 순수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 세계 1위의 세계 1위가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그분의 아이디어인데. 경품왕이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네. 또 나름대로 그것도 또 그 세계에서는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다 알고 있네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일종의 벤치마킹이죠. 그분은 출근하면서 한 우체통에다 다 안 넣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하면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퇴근할 때도 D 지점. 그래서 골고루 퍼지게 보내서 나중에 도착할 때는 골고루 잘 이렇게 분산이 되게끔. 그래서 확률을 높이시더라고요. 하기는 저 한 우체통 직인이 소인이 찍혀서 너무나 한꺼번에 오면은 한 사람이 보낸 거 눈치가 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보낸다. 야, 경품 왕 이태리에 계신 분이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부터 직장까지의 우체통은 어느 지점에 어떻게 있구나 하는 걸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슈퍼 갈 때 들리면서 넣어야 될 우체통 아니면은 이바라로 갈 때 들려야 될 우체통 회사 가면서 넣어야 될 거. 이게 쉬운 세계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남들 놀 때 일해라. 뭡니까? 프린터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 워드 프로세서로 친 다음에 이걸 출력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다른 직장 동료들 있을 때 그런 걸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식사하러 가자마자 저는 한 10분 정도 다 간 사이에 그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 퇴근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더 남들 하는 것보다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직장 동료들이 만약에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아니면 레저 활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제가 취미 생활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취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활력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저 같은 경우 통상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그 토크쇼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토크쇼를 보면서 그때 이런 거 붙이고 이런 게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대부분 하고 사람이 참 어떻게 아니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주위에 있는 친구분이나 직장 동료들이 몰라요? 김종찬 씨 이런 걸? 취미가 이거라는 걸? 아는 사람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당신들 일하고 놀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당신들이 레저 활동할 때, 저는 집에서 제 땀나는 시간에 그때 합니다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든요. 쟤는 근무 시간에 엉뚱한 걸 해서 부수입을 챙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혀 자랑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집에서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김종찬 씨는 지금 공략하고 있는 요즘에 어떤 경품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경품을 하게 된 초기 동기도 해외 여행에 있고.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마지막 목표도 전 세계를 경품으로 다돌자.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유순 씨는 없죠? 저 오디오 탈 때까지. 아까 저 오디오라고. 아니 그래도 소박하시네요. 세계 여행보다는 오디오는 더 쉽잖아요. 여행도 국내는 갔다 왔죠. 여행도 국내는. 아이고. 여행권으로. 아니 저 이번에 오디오 탔는데 바꿔보실까요? 그것도 괜찮네요. 야, 두 분이 또 하실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자동차는 타봤어요? 자동차를 못 탔습니다. 자동차를 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탈 확률이 거의 한 10년에 하나 탈 확률입니다. 그럼 자동차 타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타냐면. 어이구, 그거 방법하세요?
저는 스포츠 마케팅을 공부를 하잖아요. 네, 네. 몇 년 전인가요? 세계 그 핸드볼 선수권 대회를 했는데 관중이 300명, 400명 왔어요. 근데 대주최 측인 핸드볼 협회에서는 네. 관중 동원하려고 자동차, 텔레비전 뭐 경포를 잔뜩 내놨어요. 네. 근데 400명, 300명밖에 안 온 거라. 네. 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하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거 왜 안 했는지. 한편으로는 스포츠도 살리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나의 행운도 받을 수 있고. 비인기 종목에 가면 제가 볼 때는 그 탈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근데 김종찬 씨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뭐 준비 다 된 것 같아요. 또 여자들 뭐 그 내복이나 심리까지. 뭐 이런 것까지 혹시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자만 데려오면 되잖아요. 이제 여자만. 그렇죠. 예. 신부감은 그러면 혼자 몸만 오면 되겠네요. 어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품. 신부는 경품을 하지 않잖아요. 뭘 준비를 하시죠? 그와 비슷한 거. 예. MBC 사랑의 스튜디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인성 씨. 나오세요, 거기. 나오시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임성훈 씨 계시니까. 네. 제가 오늘 1차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알았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전화해보니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참 바쁘세요. 전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하여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아까 신문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전화 걸고 엽서해서 이렇게 행운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땀과 노력이 보이지 않게 남보다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신문선 씨.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네. 우리나라 경품 문화나 복권 문화는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복권을 사면 내가 일확천금을 벌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에 참가함으로써 뽑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준다 말이죠. 보태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네. 제가 어제 이천에 가서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경품 추첨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한 2,000명 한데 어린애들이 한 50%가 넘어요. 자전거 그 경품을 10대인가를 뽑는데 제가 안 될 때마다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땅을 치고 막 울고 하나씩 뽑을 때마다. 근데 그런 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나도 참여를 해서 저기 뽑힌 사람에게 우리 축하를 보낸단 말이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경품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은 사내 문화로 잘 자리 잡는 두 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사실 뽑으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경품 이렇게 응모하는 분들이 축하는 하되 이럴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두 분 보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무튼 참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살림 이렇게 내조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김정찬 씨는 아주 이제 총각인데도 알뜰하시죠? 결혼할 예. 준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내일은요, 1년에 한 번씩 요맘때쯤이면 찾아오는 게 있죠? 네. MBC 마당놀이! 있죠. 예, 네. 마당놀이의 대가 네. 세 분이 출연하십니다. 네. 김성녀 씨, 그리고 윤문숙 씨, 그리고 김종엽 씨. 변학도 된. 그렇죠. 네,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예. 내일 또 그분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na be held by you. Hold me through the night. Hold me. 현장 시간인데요. 어제에서 오늘도 만나게 되는 바쁜 리포터 오지연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별난 분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예, 오늘은 여러분께요 아주 재미나면서도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경품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경품을 보내는 것마다 거의 당첨이 돼서요. 그 행운의 사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행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품왕을 찾아서 천안으로 가봤습니다. 자, 여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종찬 씨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 어떤 분이길래 그 경품왕이라는 별명이 있는지요. 보통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황수관 박사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TV를 붙이셔서 이런 일이에요?
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3, 4년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근데 무작정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 잠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요령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요령대로 하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0만 원 지금 했거든요. 경품을 받으셨다고요? 120만 원? 받은 게 목록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상 한 3, 4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0원꼴을 낸달에 벌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월 달이죠.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잡지 같은 데 뒤고 응모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런요. 그거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겠다 이거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거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그냥 보내는 것은 무작위로 보내는 것은 바닷가에서 빨간 모래알을 찾는 거랑 확률도 같거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이디어를 한다면은 뭐 바닷가 똑같은 환경에서 커다란 바위를 찾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좀 받은 거고요. 비디오요? 예. 바닷가에서 커다란 바위를 찾는 것만큼 쉽다는 그 경품 타기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기 보이는 그 비디오 데크가요. 그 하나도 아니라 그 세 개 모두 경품으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텔레비전은 경품으로 저게 받은 거 전부 다 아니겠죠? 그냥 경품으로 사신 받은 거겠죠? 거예요? 또 그 혹시 했는데 텔레비전 TV도 경품으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천리안에서 저 수첩은요, 그 통신회사에서 경품으로 받은 거라고 하고요. 예, 또 그 심지어는 똑같은 상품을 동시에 받기도 했대요. 예. 저 손목시계도 역시 받은 겁니다. 아유, 세상에. 경품이 아닌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예, 그 저 작은 공간이요. 예. 그 작은 소품부터 큰 가전제품까지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60, 70%는 경품으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남들은 평생 가야 한번 받을까 말까 한데 참 운동 좋으시군요. 예. 또 저 사진들은요, 그 무려 4번이나 경품으로 해외여행 티켓을 받은 건데요. 이야. 그 외국 여행 때 찍은 사진들인데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별의 좋은 나이가 추억이었다고 1.5 하더라고요. 인간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남을 미워하고 중요할 시간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보낼까? 이런 아이디어를 보내면 방송에서 제 아이디어도 말해주고 가끔 가다가 뭐 제 얼굴도 TV에 나오고 그래서요. 이것도 재미난 거더라고요. 일종의 취미생활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너무 재미납니다. 이제 경품 파는 요령을 잘 들으세요. 이건 이제 어떤 첫째는 아이디어가 가미된 유연한 사고로 도전한다입니다. 예. 이렇게 전체로 다 붙이게 되면 눈에 팍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바코드만 찢어서 보내는데 네. 김주서 씨는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네, 그렇죠. 보내신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아이디어죠. 예. 클로버를 보내면 네, 붙여서 방송국에 또 이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방송국에 이런 변지를 뽑고 저 하는 클로바가 대중 진짜가 구성자가 아니에요. 네? 들어보세요. 이런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취향에 맞추거든요. 저희들은 남성 취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거 귀여운 펜시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잎클로바를 붙입니다. 근데 네잎클로바는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세잎클로바를 몇백 개 만든 다음에 세잎클로바 하나 띄어다가 붙이는 네잎클로바입니다. 가짜로. 가짜로. 예. 두 번째 유령은요, 다이어리와 컴퓨터를 이용한다인데요. 근데 저렇게 다이어리에 경품 내용을 꼼꼼히 메모도 해두고요. 또 목록도 만들어서 그 빠짐없이 챙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요, 그만큼 경품을 찾게 되는 그 시간도 절약하고요. 그 직접 글을 써서 올리게 되면 그 우편값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알뜰하십니다. 지금도 이제 경품 어디로 보낼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예, 매일 1시간씩 투자를 하신대요. 알뜰한 살림꾼이신 것 같아요. 컴퓨터도 경품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방송국에 글을 보낼 때는 최근의 경향이 유머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나게 보내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요, 글을 써서 보낼 때는 재미나게입니다. 그 재미난 것도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만화책도 보시고요, 잡지도 보고요, 또 비디오를 보고 해서요, 그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성격이 재밌고 긍정적이신 분이시라서 원래 재밌으시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살면요. 자기 부정적이 되지만 남까지 부정적이거든요. 마음도 기쁘게 가져야 경품 잘 된다. 당연해요.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될 수 있다는 거. 네, 네 번째 경품 타기 요령은요, 그 항상 끊임없이 꾸준히 도전한다는 겁니다. 저 많은 엽서들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 엽서에 주소를 적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요. 저 휴대용 가위로 경품이 있다 그럼 오려두신대요. 11조 정신이 있거든요. 타가지고 혼자 다 먹으면요 꼭 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구두 티켓이라든가 몇몇 티켓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KBS 리퀘스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게 뭐 유니세프라든가 원고래 같은 경우에 통상 잡지 같은 경우에 한 3만 원인데 세금 때문에 한 2만 7천에 8천 원 되거든요. 타면은 한 3천에서 4천 원은 유니세프라든가 성금으로도 많이 10% 내신다고 정도는 하더라고요. 또 쓰거든요. 좋은 일에도. 그러니까 뭐 좋은 일들 쓰면 나도 또 나중에 복을 받더라고요. 그게요. 뭐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지켜보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또 조금이나마 다는 못 내고 내면은 또 그러니까 나도 살고 같이 살고. 별난 취미를 가진 괴짜다운 괴짜이시지만요. 저분의 직업이 궁금하시죠? 저는 알 것 같은데. 어쨌든 말이에요. 예. 우리는 노하우를 충분히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경품을 탈 수 있는지. 아마 내일부터는 많은 분들이 또 경품을 또 타기 위해서 수없이 엽서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 경품을 타는데 응모를 작정을 하셨는지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김종찬 씨의 취미는 라디오 듣기였대요. 근데 라디오를 듣다가 보면은 재미난 글이나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보내다 보니까 당첨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붙고 요령이 생겨서 지금은 경품 왕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경품 타려면은 그 요령 아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좀 도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처럼 무턱대고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요, 그 마음에 드는 그 경품이 나타나면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낼 때는 큼지막하게 눈에 띄게 또 화려한 색이나 포인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클로바처럼요. 예, 그리고 또 글을 보낼 때는 요즘은 재밌는 글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재밌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경품이 요즘은 그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재미로 한다면 좋은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뭐 경품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경품을 통해서 예. 인생을 즐겁게 사는 지혜를 그럼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수증 있습니까? 지금 경품이나 사은 행사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는 옛말이 있긴 해도 세상에 공짜 없으면 무슨 재미? 하지만 경품이나 사은품은 완전 공짜라고 할 순 없게 됐습니다. 적당한 소비 끝에 드물어 오는 경품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는 혹을 붙이는 꼴이 됐으니 경품으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판을 치면서 경품은 한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는 충동구매의 유혹까지 받게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만약에 뭐 몇만 원이 모자라다면은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물건도 사게 돼요. 사가지고 그 상품을 꼭 타게 되죠. 그런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아무래도 사은품 요즘에 백화점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멀쩡한 주부를 전문 응모꾼으로 만드는 경품. 주부님들 코 조심하시라니까요. 경품 때문에 큰 코 다쳐요. 하지만 경품이 무슨 죄냐? 사람 욕심이 죄지. 이렇게 외치는 한 사람이 아유, 있어요. 김정진 문을 열어놨네. 안녕하세요. 아유, 얘 집에 보니까는 왜 이렇게 액세서리들도 많고 참 소품들도 많은데 이거 전부 다 경품 받으신 거예요? 예, 뭐 전부는 아니고요. 한 80% 정도는 경품으로 탄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냉장고도 지금 경품 받으신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저 냉장고는 저 한 수십 군데도 더 보냈는데 안 돼가지고 3달 못해서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2, 3년 전에 여기 홍콩 마카오 여기 뭐 연수 형식으로 또 미국 캐나다 갔다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받은 거 제주도 2인 여행권인데 이건 내년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세계여행까지 가겠네? 예, 제 개인적인 목표가 경품으로 세계여행 다 하자. 여기에 보면 자기 집 주소 봉투, 그 다음에 여기 보낼 우편들 벌써.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우표값, 엽서값 이 정도입니다. 아. 네. 요즘에 일부 주부님들이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경품을 위한 경품을 하거든요. 자신한테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물건을 사서 그 응모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절대로 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 오늘 김종찬 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주는 거 없어요?
매출 증가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경품 행사를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칠 때는 결국은 경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행운의 여신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한 상술이 있습니다. 바로 경품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경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10평의 땅이라는 경품까지 있습니다. 유원영 리포터가 이 희한한 경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회사원 김종찬 씨의 취미는 경품 응모. 방송국 사연 접수 등 신문에 난 광고 등 경품이 걸린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합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 집 살림들은 대부분 경품으로 장만한 것들입니다. VTR 세대. 세대요? 예. 전자계산기 여기 두 대. 그 다음에 텔레비전, 선글라스, 컵이라든가.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각종 식기류 같은 부엌 살림을 비롯해 다른 생활용품까지 돈 주고 사본 일이 거의 없다는 김 씨. 집안 곳곳에 경품으로 받은 살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경품으로 그것도 5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엽서라든가 또 컴퓨터 통신, 인터넷 같은 경우 합해서 하루에 한 10건 정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생활의 활력이거든요. 요즘 각종 경품을 내건 마케팅이 업체마다 치열합니다. 유통업체나 정유사에서 판매 전략으로 덤으로 주던 경품이 요즘은 은행에서 현금 지급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심지어는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데까지 경품이 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경품 응모는 당선 확률이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현상 공모에 도전해 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한 공모 행사의 당첨 확률은 2,500분의 1. 같은 기간 내에 있었던 다른 인터넷 경품 행사보다 확률이 월등히 높다. 최근엔 실속 있고 확률 높은 공모에 전문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항상 뭔가에 열중하는 이 남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엽서 경품 전문가. 이 사람의 당첨 비결은 무엇일까? 김종찬 씨는 워드 프로세서로 쓰는 시간을 단축하고 손수 만든 네잎 클로버로 포인트를 준다. 상품이 많을 경우에 당첨률을 높이려면은 더 크게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것보다 더 확률이 높다 할 때는 이게 특수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보내니까 좀 잘 뽑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한 3월. 가전제품을 비롯 웬만한 혼수품은 모두 경품으로 장만했다는 김종찬 씨. 응모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 마다 않고 찾아간다. 올해 최근에 좀 탄 겁니다. 그 아파트 휴지통에 가면은 이렇게 캔만 따로 모아서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캔만 이렇게 한 20개 정도. 옛날에 진짜 거지로 오해받은 적도 있고요.